여러분, 서울의 심장 명동 그리고 도쿄의 얼굴 긴자. 언뜻 비슷해 보이는 이 두 번화가는요, 사실 완전히 다른 영혼을 품고 있습니다. 한쪽은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막 질주하는 느낌이고, 다른 한쪽은 아주 조용히 과거와 현재를 속삭이는 느낌이죠. 오늘 이 두 거리의 서로 다른 매력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두 거리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깨뚫는 표현 같아요. 그쵸? 명동은 막 도시의 미래를 재촉하는 뜨거운 심장 같고, 긴자는 과거와 현재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깊은 숲 같달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른 두 영혼이 태어났을까요? 그 시작이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에요. 심지어 두 거리 모두 파괴의 아픔을 딛고 일어섰다는 공통점까지 있는데 말이죠. 그들의 평행선 같으면서도 또 전혀 다른 역사를 따라가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의 시작, 바로 탄생의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폐허 속에서 두 거리는 어떻게 서로 다른 운명의 씨앗을 틔웠는지 그 기원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명동의 변화를 좀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하죠? 원래 조선시대에는 그냥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명례방이라고 불렸죠. 그랬던 곳이 1910년대 식문지 상업 중심지로 완전히 탈바꿈하고요. 1950년대에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문화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야말로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을 온몸으로 겪어낸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인 셈이죠. 반면에 긴자의 역사는 좀 다릅니다. 계획된 재탄생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1872년에 큰 불이 나서 모든 게 사라졌는데 그 이후에 서구식 벽돌거리로 재건되면서 일본 근대화의 상징으로 딱 자리매김합니다. 전쟁 후에도 굳건히 서 있는 저 와코시계 탑처럼 긴자는 처음부터 회복과 품격이라는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거죠. 자, 이제 두 거리의 정체성을 만든 아주 독특한 문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바로 산책입니다. 네,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먼저 긴부라인데요. 이게 그냥 긴자에서 어슬렁거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시대 최신 패션을 구경하고 카페에 들러서 새로운 문화를 흡수하는 것. 뭐랄까 스스로를 모던보이, 모던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 식민지 경성, 지금의 명동 일대에서는 홈브라라는 게 유행했습니다. 홈마치, 그러니까 명동의 옛 일본식 이름을 어슬렁거린다는 뜻이죠. 김부라랑 정말 쌍둥이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동경과 저항, 또 체념 같은 것들이 뒤섞인 식민지 청년들의 아주 복잡한 시선이 담겨 있었어요. 자, 이 표를 보시면 핵심이 딱 보입니다. 왼쪽처럼 겉보기엔 둘 다 모던을 상징하는 새로운 활동이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세요. 김부라가 일본 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문화였다면 홈부라는 일본이 설계한 식민도시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진 동경과 모방이 뒤섞인 훨씬 더 복합적인 문화 현상이었던 거죠. 바로 이 시작점에서부터 두 거리의 운명이 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생겨난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그 답은 거리의 디자인, 그러니까 물리적인 구조에 숨어 있었습니다. 명동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이 미로 같은 골목길이잖아요. 그쵸?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혈관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죠. 이런 미로 같은 구조는요, 예측할 수 없는 만남과 발견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서 명동은 늘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말 그대로 변화 자체가 정체성인 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속도와 즉흥성이 바로 명동의 힘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긴자를 한번 볼까요? 와, 명동이랑은 완전히 정반대죠. 긴자는 하나의 긴 축처럼 곧게 뻗은 대로가 중심을 꽉 잡고 있습니다. 긴자의 이 넓고 고든 길은 질서와 품격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건물 높이부터 간판 색깔까지 아주 세심하게 관리하면서 거리 전체의 조화를 유지해요. 이게 바로 긴자가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아우라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이 그래프가 정말 모든 걸 요약해주네요. 명동의 에너지는 속도와 즉흥성에서 나오고 긴자의 아우라는 질서와 기획에서 나온다. 와, 거리의 물리적인 구조가 어떻게 그 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날의 두 거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들은 과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시간을 호흡하고 있을까요? 그 살아있는 정체성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두 거리의 영혼을 한눈에 보여주네요. 정체성, 속도, 메타포, 정말 모든 게 다르죠. 저는 특히 이 마지막 줄, 가르침이 참 와닿더라고요. 명동은 우리에게 지금을 사는 힘을, 긴자는 시간을 쌓는 힘을 보여준다는 것. 변화를 삼키는 뜨거운 용광로와 역사를 전시하는 살아있는 박물관.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끌리시나요? 하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어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두 거리의 시작점이죠. 명동도 긴자도 모두 파괴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으로 만들어진 정말 경이로운 공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걷는 그 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어쩌면 우리 곁에도 명동과 긴자처럼 저마다의 아주 독특한 영혼을 가진 거리가 숨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